네, 전통 제조업은 물론 첨단 산업에서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가 유독 뒤처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인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000만 명을 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디지털 금융,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손병두 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토스인사이트인데 이게 토스뱅크 자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토스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그 밑에 토스뱅크도 있고 토스증권도 있고 작년 1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경영연구소가 토스인사이트입니다. 네. 예, 제가 그 새로 생긴 법인의 대표를 맡은 지 그렇군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새로운 금융의 혁신을 좀 이루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금융혁신, 금융 접근성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거 시청자들 보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좀 발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논의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금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는? 예.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좀 달리 예.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역이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우리도 도입을 늦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겠다. 또 외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사실상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입을 마냥 늦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고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도입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건 다가올 미래인 건 맞는데 그럼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거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입은 해야 되지만 도입 단계에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국회에는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한 7개 정도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 내에서 정부 입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각각 좀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현재 그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한 입장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안에 확정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국회는 지금 현재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그게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디지털로 발행이 되지만 그 가치가 법정화폐하고 1대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가격 변동 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큰 기능은 결제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준다라는 기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돈의 기능을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게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조건과 기능을 돈 자체에 심는다. 예컨대 어떤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송금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그 돈이 쓰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돈에 심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소년 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의 그 조건도 굉장히 특정할 수 있고 하는 용처도 특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머니라고 그럽니까?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환 관리에 예. 좀 불안 우려라든지 통화 정책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바로 한국은행이 이걸 조금 원칙으로 찬성하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은행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주장 같은데요. 예. 은행부터 하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부터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시작해보자라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발행하는 주체의 어떤 그 신뢰성, 투명성, 유통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현찰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니까 네. 그 유동성이 어떤 담보로 계속 제대로 잘 보관돼 있는지 또 외부 감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민간의 발행업자들은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니까 약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하자라는 주장을 이제 한국은행이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뭐 KY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Know Your Customer. 예, 그 고객의 신원 확인도 은행 중심으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또 자금 세탁 방지 기능도 은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 그렇지만 민간의 창의나 혁신은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들을 높여놓으면은 네. 일단 안전하게 출발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민간의 플레이어들의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절충안을 좀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민간 하고요. 기업들도 예. 좀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는 컨소시엄 위주로 발행업자들 라이센스를 부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은행과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혁신기업하고 은행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발행업 인가를 받고 그들 중심으로 먼저 시장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은 또 조금 문을 넓혀줄 그럴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좀 그런 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은행부터 출발하는 건 너무 좀 소극적이니까 뭔가 좀 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첫 출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은행 중심으로만 가면 그런 구도가 너무 고착화가 되면은 이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원하는 민간 시장의 그런 혁신성을 수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꼭 끼는 거는 필요합니다만은 네. 예, 그렇지만은 은행이 중심 역할은 하지만 거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은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발행이 가장 많이 당연히 이제 가장 1등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미국 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자기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발행을 시도하는 나라는 많습니다만 시도하는 나라? 예,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죠. 아, 그래요? 예, 유럽에서도 EU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거기도 유럽도 우리처럼 대륙법계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형성되는 좀 그런 특징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서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미국 중심으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달러에 연동된 테더하고 서클 네. 두 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 예. 그 중에 대부분은 테더와 서클이고요. 두 개. 예, USDT, USDC 그렇습니다. 두 개가 예. 거의 뭐 압도적인 거잖아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발행되더라도 설 자리가 있겠느냐? 저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설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아예 만들지 않는 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 금융의 인프라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래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러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거는 저희 후세대들에게 할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도달할 점은 좀 미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예. 또
또 시장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용처를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발행되는 USDT, USDC가 시장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쓰임새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소극적이거나 이런 생각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미래에 펼쳐질 그런 신세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웃 일본도 뭐 시작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예, 했습니다. 아직 출발은 미약한데 예. 의외로 일본 그 공무원들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예, 근데 금융적으로. 가상자산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크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보수적인데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잖아요. 네. 첨단산 앞서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가상자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혁신, 금융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가상자산 붐이 한참 일었던 2017년을 생각해 보시면 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빠른 행동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가상자산 관련된 광풍이 많이 일었을 때 그렇죠. 여러 투기적 행동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자금 세탁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고 금융위에서는 법적인 어떤 특별한 기반이 없지만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업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그런 원칙도 발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덕에 예.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제도를 가져간 덕분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해킹 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안 측면도 그렇고요. 가상자산 하니까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가격은 보통 우리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뭐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 가격의 가장 큰 변수, 영향은 뭐가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예, 가상자산이 어엿한 투자 대상으로 확립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여전히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다 위험 보니 자산이다. 일반 전통적인 금융 자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가장 큰 거는 일반 전통적인 투자 자산하고 똑같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가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위험 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가상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을 하죠. 예.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아직 각국에서 확립된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어떤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라든지 조세 정책이라든지 네. 뭐 비트코인 ETF가 승리될까 안 될까 이런 이슈들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트렌드죠. 예.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든지 AI의 기술이 발전이 됐다든지 인프라가 토큰 관련된 인프라가 더 발전을 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토스인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있습니까? 전망치가 따로? 예, 저희 연구소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그러니까?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전망치를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이 지금 자기의 플랫폼으로 이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걸 예. 우리가 뭐 신금융이다, 미래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미래금융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장애물, 규제 뭐가 좀 있을까요? 장애물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예.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전통은 미리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반면에 금융이 발달한 영미법계 국가들, 예. 영국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금융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크게 발전해 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혁신이 먼저 출현하고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법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법이. 요인인데 그렇다고 지금 어떤 법이 지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법이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제가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이 혁신을 좀 가로막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예. 아까 앞에 프로그램에서 금산분리 얘기가 많이 금산분리, 나왔습니다. 예. 금산분리라는 건 이제 82년도부터 시작이 된 아주 큰 금융에 있어서의 네. 제도적인 원칙인데요. 예. 그전에는 금융과 산업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서 잠깐 토론에 나왔듯이 최근의 트렌드는 비금융 산업자본이 금융을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우리가 네. 돈 맡겨놓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선불 그렇죠. 충전을 한다든지 뭐 애플도 요즘에는 카드업도 하고 또 지금 일단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페이하는 그런 후불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랫폼 중심으로 금융업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고 예. 앞으로는 금융하고 비금융이 계속 구분 없이 융합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82년도부터 이제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미래 금융에 있어서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플랫폼 중심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사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다 똑같이 예. 구별 없이 이용을 하는데 아직도 업종별 칸막이 규제가 남아 있다는 거. 업종별 칸막이. 예. 그다음에 규제가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라서 온라인 시대의 어떤 혁신 서비스를 포용하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